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사주정석 지연이 지경 이광옥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서관 가서 빌려왔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사주정석. 꽤 두꺼운 책입니다. 보니까 693페이지짜리 책이네요. 693페이지 책이고, 지연이 이강옥님은 육군 삼사관학교 9기 졸업생이시네요. 육군 공병 대위 전역하셨고 건설회사 근무했고 현재 명리지경원에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가 이래 나와 있네요. 책을 보다가 사주 명리에 대해서 좀 쉽게 잘 써놓은 책이 보여서 열댓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빌려왔습니다. 가격은 4만원짜리 책입니다. 보니까 2016년 작년이네요. 작년 6월에 발행된 책입니다. 참고 문헌은 연애자평, 명리정종, 삼명통해, 공통도감, 명리야건, 자평진전, 적천수, 사주첩경, 팔자제요, 사주총감, 오행대의, 기문둔갑 등을 참고문으로 해서 이 책을 쓴 듯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장부터 8장까지 기재를 해놨네요. 첫 번째 1장은 사주팔자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2장은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3장은 사주의 합충형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4장은 12신살 및 신살풀이에 대하여 설명을 했네요. 5장은 십신론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6장은 신강, 신약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7장은 용신론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8장은 일주물상론에 대하여 간단하게 30페이지쯤 되니까 간단한 건 아니네요.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9장은 격국론에 대하여 설명을 했네요. 소제목들을 보게 되면은 1장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안에는 사주정리의 기본과 대운정리하는 법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사주정리의 기본에는 천간 및 지지의 음양, 연주 정하는 법, 월주, 일주, 시주 정하는 법, 사주팔자 세우기, 대운 정리하는 법에는 대운의 간지 정리, 대운 세수 정리가 들어있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다 다뤘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루지 않은 것은 대운 정리하는 법 정도인 것 같은데, 대운 정리하는 법을 왜 안 다루었는가 하면은 만세력이란 책이 있습니다. 만세력이란 책에 보면은 태어난 연월일을 가지고 보면은 그 대운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대운세수 정리하는 법에 의해서 대운수를 찾아내도 됩니다. 대운수를 찾아내게 되면은 정확한 날짜까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대운이 시작되는 달, 몇 월 달에 내 대운이 시작하는지, 몇 월 며칠에 시작하는지까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장의 오행에서는 오행과
오행의 순행과 역행, 오행의 생극이라면 생극재화를 얘기하겠지요. 그 다음에 사시의 왕상휴수사, 간지의 인체부위, 오행미색법, 육식갑자, 납음오행을 기재했고, 사주의 합충형의 구성에는 천간의 합과충, 천간의 충과 파, 지지의 합과충 등을 해서 12운성법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 다룬 부분입니다. 다음 4장에는 12신살 및 신살풀이가 되어 있네요. 신살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여기는 100가지나 되는 많은 신살을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십신론에는 육친풀이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고, 6장에는 신약, 신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지장간, 일간오행과 월절의 강약, 그리고 신주 강약의 조건, 십강과 월절과의 강약, 오행의 강약, 통변의 활용, 꽤나 이 상세하게, 이 책이 두껍다 보니까 상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 놓은 듯 합니다. 용신론에도 제가 내가 다루었다시피 억부용신, 병약, 조후, 통간용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왕, 격국용신도 설명을 하고, 신강, 신약사주의 구별 기준도 설명이 되어 있고, 꽤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격국론에도 제가 다루었던 것이 다 적혀져 있네요. 격국의 종류와 분류, 정격의 정관, 평관, 정제, 편제, 인수, 편인, 식신, 상관, 양인, 근록격, 그 다음 병격의 관살격, 제격, 인수격, 식상격, 비급격, 그 다음 기타 격국의 일행덕기격, 종합격, 합격, 종격, 양신성, 상격, 기록격, 전록격, 시상 1위 기격, 연시상 관성격 해서 쭉 해서 간지동 책격까지 한 46가지를 써놓았네요. 그러면 서론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참 그럴듯합니다.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인가? 내 인생의 여름은 언제인가? 내 인생의 꽃은 언제 피는가?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꽤 가슴에 와닿는 그런 문구입니다.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결실이 있겠지 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나의 꽃이 피는 시절을 알면 더 많은 결실을 가질 수 있고, 꽃의 지는 운을 알면 조심조심하여 흉액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열이박빈 살얼음 걷듯이 걷는 게 좋습니다. 나의 운의 흐름, 이것을 몰라서, 아니 관심이 없어서 궁급쟁제, 여기는 재물이 한 알도 없이 겁탈당한다로 써놨습니다. 궁급쟁제의 운에 사업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고, 이 사람도 인생의 그 험한 꼴을 한번 보고 이 공부를 하신 듯 합니다. 지금은 지난 시절의 운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때 나의 운을 알고 있었다면 사업의 피해가 깊지는 않았을 것을, 그러하지 못한 것을 통탄해하고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귀 빈천에 의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진리라는데 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부귀하였는가 아니면 빈천하였는가, 수명이 길고 짧았는가는 그 사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알았을 것이고, 인생의 끝에 가서야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삶의 길흉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인간의 제일 약점은 내일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좀 알고 싶어서 이 명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때를 알고 싶어서. 그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알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알려고 노력하고 연구를 많이 하여 한 학문을 이룬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사주명리학입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성품은 같지만 잘 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으니 이것은 무슨 징조인가? 이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사람은 가슴에 딱 와닿는 문구죠. 똑같은 하루가 지나고 똑같은 밤이 지나는데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이 틀리는 것은 무슨 징조인가? 똑같은 시간에 출생했는데 누구는 부잣집에 출생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출생해야 하는 것은 무슨 징조인가? 누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누구는 빈천한 생활에 고생만 죽도록 해야 하는가? 본인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잘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탄이 나게 된 것을 겪고서 삶의 조화를 알려고 명리학을 탐구하게 된 것이다. 공부를 한 지 벌써 10수년이 지나게 되니 명리의 이치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가운데 기후상의 변화가 사실이고 지구가 자전하는 가운데 생기는 기후상의 변화가 주야 12시가 되고 주야가 거듭됨으로써 사시가 계절적으로 운행이 되므로 만물이 발화하고 생장하며 다시 머리를 숙이고 흙 속에서 발화를 준비하는 이것이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인자가 기가 되고 그 기는 사주의 일간을 중심으로 나에게 좋은 기가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나쁜 기가 올 때는 심한 경우는 나의 재산 및 가족의 행복도 빼앗아가고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가오고 맞이하는 기후가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것을 운기라고 하고 그 운기가 나에게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부귀 빈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영향을 미리 알아서 다가오는 운기를 대처할 수가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 좀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으며 흉운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처를 잘 함으로써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이 이야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주 정석을 구성하기 위해서 연애자평, 명리정종, 삼명통해, 적천수, 공통보감, 오행대의, 자평, 진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숙달 이해하여 사주정석을 쓰면서 가장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하였고 깊은 학문을 어찌 한 건 책으로 서술을 다 할 수가 있겠냐마는 이 책으로 근본의 이치는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치에 맞는 기술을 열거하여 암기가 아닌 이해의 방향으로 서술을 하고 신살과 격국은 명리의 꽃인 바 이것을 모르고서는 명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상세하게 저술하였다. 신살은 잘 모르겠는데 격국은 명리의 꽃이 맞습니다. 많은 명리학자들이 격국을 명리의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살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신살도 상당히 중요한 신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살에 있어서 궁합을 같이 서술하여 상대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게 하였으니 참고가 많이 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2016년 6월 1일 지경 지혜를 경작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지경 이광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나름대로 쉽게 알아듣기 좋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1장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는 건너뛰고 넘어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볼만 하다 싶은 거는 제가 읽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700페이지나 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인데, 한두 시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몇 시간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쉽게 간단하게 지나갔거나 빠뜨리고 넘어간 부분들이 이 책에서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적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 문헌들을 보시고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그래서 다른 책에 비해서 이 책 한 권으로서 이 사주 명리학의 기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책을 갖다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사주 정리의 기본가 천간 및 지지. 천간과 지지를 간지라고 말하며, 간지는 오행을 따라서 세운 것이니 옛날에 헌원씨가 나라를 다스릴 때 대요씨가 만든 것이다. 최옹이 쓴 월령장구의 말하기를 대요씨가 오행의 성정을 채취해서 북두칠성의 조짐이 세워지는 것을 점친 것이다. 처음에는 갑을로 시작해서 해에 붙인 것을 간이라 하고, 자축으로 시작해서 달에 붙인 이름을 지라고 한다고 했다. 하늘에 대한 일들은 일, 천간에 쓰고 땅에 대한 일들은 진, 지지에 쓰니 음양이 구별되기 때문에 간지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1. 천간. 갑은 억누르고 잡아 가두는 것이니 봄에는 열고 겨울에는 닫는다. 그리고 갑은 싹틔우고 잡아당기는 것이니 을은 꼬불꼬불한 것이니 봄이 되면 모든 물건이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병정. 병은 빛나는 것이니 여름에 모든 물건이 강대해져서 빛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정은 머무를 정자와 같고 정은 그쳐 쉬는 것이니 물건이 생겨나서 크다가 그치게 되는 것이다. 무기. 무는 밥꿀무와 같으니 생겨나서 극에 달하도록 크면 당연히 이전의 몸체를 변해서 바꾸게 된다. 기는 벼리기와 같은 것이니 물건이 이미 이루어지면 줄기와 바탕이 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무는 무성한 것이고 기는 일어나는 것이다. 즉 모든 만물의 가지와 잎새가 무성해지니 그 중에서 뼈어난 것이 억눌리고 굽혔다가 일어서는 것이다. 경신. 경은 고치는 것이고 신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만물이 이루어짐에 교대하고 고쳐져서 새롭게 됨을 말한다. 만물이 모두 엄숙하게 고치고 변경되어서 열매가 뼈어나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임계. 임은 맡기는 것이고 계는 헤아리고 개책하는 것이다. 즉 음이 양에게 맡겨서 물건이 싹트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만물을 닫아 감추는 때이니 아래에서 회임을 해서 싹이 돋아나도록 하는 것이다. 2. 지지. 자는 낳는 것이니 양기가 이미 움직임에 만물이 새끼를 낳고 싹트는 것이다. 삼례 어종에 말하기를 양기가 이르름에 새끼 낳고 길러서 커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 축은 끈유이고 유는 연결하는 것이니 계속 싹트서 연달아 자라는 것이다. 삼례 어종에 말하기를 시작하고 마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매듭짓는 것으로 이름을 했다고 했다. 축을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하는 때이다. 또 방위로는 간방에 속하고 간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인.
이는 옮기는 것이며 또한 이끄는 것이다. 물건의 싹이 점차 몸 밖으로 토해져서 이끌리고 펴서 땅으로 옮겨 나오는 것이다. 회남자의 말하기를 이는 지렁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삼내의종의 말하기를 이는 이끄는 것이니 사열하고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다. 묘는 덮는 것이니 물건이 나서 커서 땅을 덮는 것이다. 회남자의 말하기를 묘는 무성한 것이니 무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삼내의종의 말하기를 묘는 무성한 것이니 양기가 여기에 이르면 물건이 나고 커서 무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다. 진은 진동하는 것이니 빠르게 진동해서 옛 몸체를 벗어나는 것이다. 삼내의종의 말하기를 이 달이 되면 물건이 모두 움직이고 자라난다고 했다. 사는 거치는 것이니 옛 몸체를 씻어내어 여기에 마치게 되는 것이니 삼내의종의 말하기를 사는 일어나는 것이니 물건이 이때에 이르러서 모두 자라기를 마치고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오는 짝지워지는 것이며 또한 꽃받침에 붙는 것이다. 5월에 만물이 성대해져서 가지와 꽃받침이 짝으로 퍼지는 것이다. 회남자는 말하기를 오는 어지러운 것이다 라고 했으며 삼내의종의 말하기를 오는 길어지고 커지는 뜻이니 물건들이 모두 길어지고 크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미는 어두운 것이다. 음의 기운이 이미 자라남에 만물이 점차 쇠퇴해져서 몸체가 어둡게 덮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에서 어둡게 덮인다고 했다. 회남자의 말하기를 미는 맛이다 라고 했고 삼내의종의 말하기를 물건이 때를 만나 성숙해짐에 모두 각자의 기운과 맛이 있다고 했다. 신은 펼신과 같다. 펼신은 끌어당기는 것이며 크는 것이니 쇠퇴하고 늙은 것을 촉진시켜 더욱 노쇠하게 하는 것이다. 회남자의 말하기를 신은 신음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삼내의종의 말하기를 신은 몸이니 만물이 모두 몸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다. 유는 늙는 것이며 또한 익었다는 것이니 만물이 극도로 늙어서 성숙하는 것이다. 회남자의 말하기를 유는 앓는 것이니 알아서 필요한 뜻이다. 이때는 만물이 모두 축소되어서 작아진다고 했다. 술은 멸하는 것이며 죽이는 것이다. 음력 9월에 전부 죽이니 만물이 모두 멸하게 되는 것이다. 삼내의종의 말하기를 이때는 만물이 쇠퇴하여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해는 씨앗이며 문을 잠그는 것이다. 10월에 만물이 닫히고 숨어서 모두 씨를 맺고 감추는 것이다. 삼내의종의 말하기를 해는 탄핵하는 것이니 음기가 만물을 탄핵하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했다. 삼내의종, 중국의 양나라 때의 경학자인 최영은이 삼내의 주석서로 지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회남자, 전한시대 회남왕 유한이 마카의 학자에게 각각의 도를 강론시켜서 만든 책, 원명은 회남홍렬이었으나 후에 회남자로 고쳤다. 이상이 지지에 청간 및 지지에서 청간과 지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청간 및 지지의 음량. 청간 및 지지의 설명을 하였듯이 청간은 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즉 하늘에 대한 일들을 쓰고 양으로 구분하고 지지는 달에 기준하여 땅에 대한 일들을 쓰고 음량으로 음으로 구분한다. 아래와 같이 음량과 오행으로 구분하여 오행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 설명하기로 한다. 청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벌병정 무기경시 경신 임계를 청간이라 그러죠. 지지는 자축 임무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말씀드렸고 이 청간과 지지는 꼭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량으로 나누어진 간지의 양간과 양지 음간과 음지를 순차적으로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 이래 쭉 한 게 있는데 이걸 60갑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은 청간의 갑자 맨 앞에 갑자와 지지의 자자를 써서 갑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간과 지지의 두 번째 얼축, 세 번째는 병인 정묘 무기 이래 쭉 갑니다. 그러면은 청간은 10개가 있고 지지는 12개가 있지요. 그럼 2개가 남지요. 이 남는 것을 다시 청간이 앞으로 가서 갑술, 을해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돌게 되면은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60갑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다 연주를 정하는 법. 그리고 공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공망은 이 남는 부분을 가지고 공망이라 합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올 테니 그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정하는 법. 연주를 세우는 것은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생년월일을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만세력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은 이 정유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주가 정유가 됩니다. 그러면 태어난 날을 찝으면은 그게 또 날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뭐 갑기년 병인 월에 태어났다. 1월 며칠 날 태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갑기년 병인 월 그 날에 해당되는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가지고 일간을 가지고 그 일간지 조견표를 보면은 또 이 태어난 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시를 넣으면은 거기에 따른 시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찾는데, 만세력을 보면은 자기 생일을 집어넣으면은 연월 일주는 나오고 시주는 그 일간지 조근표를 통해서 찾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뭐 어렵게 쓴 부분을 갖다가 연월 일 시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표준시의 변청 과정이 있는데 30분 정도가 차이 나지요. 동경시를 기준으로. 여기는 정확하게 좀 더 썼네요. 32분 차이가 나는 이유를 써놨는데 360도를 24시간 나누면 뭐 저쪽에서 지구가 15도 움직이니까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고 저쪽 쭉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가 서울인데 서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그 동경과의 차이가 약간 나기 때문에 그 오차가 30분, 32분 이래 나는데 서울은 그 정도 나지만 또 부산으로 이래 올수록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따지기도 하고 안 따지기도 하는데 요즘은 좀 따지는 경향을 정확하게 하고자 따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12시를 기준으로 야자시가 있고 조자시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시는 2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시는 그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시가 넘으면 날이 바뀌죠. 날이 바뀌는데 명리학에서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야자시와 조자시가 바뀔 때 그 일간이 바뀝니다. 일간이 바뀜으로 사주가 바뀌겠지요. 근데 기문둔갑에서는 바꾸지 않고 야자시 그대로 쓰는 걸로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문둔갑과 그 사주명리학에서는 약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학을 보는 이 책들이 이 책만 해도 벌써 10수권의 책을 참고로 해서 썼지요. 다양한 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쓴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표준시의 변청 과정은 사용 법령에 따라서 몇 번 바뀌었습니다. 1908년 4월 1일부터 1911년 12월 31일까지 관보 제 3994호 책령 제 15호에 의해서 동경 127도 30분을 썼고 그 다음에 동경 135도는 1912년 1월 1일부터 1954년 3월 20일까지 썼습니다. 조선 총독부 관보 제 367호 고시 제 338호에 의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동경 127도 30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1954년 3월 21일부터 1961년 8월 9일까지 썼습니다. 그 내나 자유당 시절이죠. 이승만.
대통령령 제876호 1954년 3월 17일 날 사용법령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면서 동경 135도를 썼지요. 1961년 8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법률 제676호 1961년 8월 7일, 법률 제3919호 1986년 12월 31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동경 127도 30분이 맞는데 동경 135도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참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일해라고 일본 놈들이 설을 갖다가 신정을 세지 않습니까? 신정을 세니까 우리도 설을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신정으로 세라고 그 서슬프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는데 결국 우리의 명절을 지켰지요, 설을.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친척들의 도움이 별 필요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 요즘은 뭐 설도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지켰고 서슬프른 박정희 시대에도 산업화하면서 없애려고 했던 게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이 친척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저절로 버리네요. 그렇게 버리라고 할 때는 안 버리더니 안 버리고 지켜왔던 걸 갖다가 스스로 내다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야자시와 조자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자시라 하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조자시와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야자시와 조자시를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자시라 하면 그날 밤 11시에서 이튿날 오전 1시까지의 사이를 말하는데 야자시는 밤 11시에서 그날 밤 12시 사이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조자시는 밤 12시를 지나서부터 새벽 1시까지를 말한다. 이것을 구분해서 시주를 세우는 방법은 야자시생은 아직 생일은 다음 날이 아니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하고 조자시에 출생한 사람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주를 세운다는 것이다. 가령 갑자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갑자일 야자시생으로 갑자시가 되고 그리고 조자시는 갑자일 밤 12시에서 11시, 1시 사이에 출생하였다 하면 갑자일 밤 출생이지만 12시 즉 자정이 지난 관계로 다음 날인 을축일 병자시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문 을유년 정월 11일 밤 11시 40분생 음력 건 기유년 병인월 갑술일 갑자시가 됩니다. 밤 11시가 지나서나 자정이 되지 않아 야자시생이 됩니다. 정유년 3월 10일 밤 12시 31분 출생 음력 건 10일 밤이지만 자정이 지나서 출생되어 조자시생이 됩니다. 따라서 기유년 무진일 무진월 신미일 무자시가 됩니다. 시두법 일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알아보는 법을 시두법이라 합니다. 갑기 야반생은 갑자시가 되고 을경 야반생은 병자시가 되고 병신 야반생은 무자시가 되고 정임 야반생은 경자시가 되고 무계 야반생은 임자시가 되고 임자시 출생시가 된다. 이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조견표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려면 머리가 아프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은 조견표 한 10여 가지를 보면은 대부분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여기 시간 조견표가 나와 있는데 이 조견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까? 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조견표라고 합니다. 제대로 보이나 모르겠네. 조견표. 일광전략 시간표. 이거는 썸머타임인데 우리나라가 여름에 썸머타임을 시행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만세력 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사주가 틀리게 알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어떻게 사주를 잡을 것인가. 쌍둥이는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해서 같이 잡기도 하는데 달리 잡기도 합니다. 쌍둥이를 기준으로 보면은 순차 개념으로 사주를 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동이가 인시에 태어났으면은 인시생이고, 후동이 먼저 태어난 아이를 선동이, 뒤에 태어난 아이를 후동이라고 합니다. 훈동이는 이제 인담의 묘죠. 묘시생이라고. 새쌍둥이 같으면은 그 다음에 같이 태어나더라도 진시생이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사주가 같은 게 아니죠.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어릴 때 배워도 쌍둥이들이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쌍둥이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주팔자를 적는 걸 갖다가 뭐 사주팔자 세우기라는데, 만세력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컴퓨터 만세력을 보면은 생년월일만 치면은, 생년월일시만 치면은 사주팔자가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명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사주팔자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정도는 아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대운 정리를 하는 법인데, 대운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대운이란 사주팔자 관계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운명의 길흉화복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에 닥쳐올 것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이 대운이고, 자신이 언제 좋은 시절이 도래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대운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이래서 대운이 좀 중요한 겁니다. 대운은 생월의 간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데, 연간이 양인 남자와 연간이 음인 여자는 순행하고, 연간이 음인 남자와 연간이 양인 여자는 역행한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짝수년에 태어난 남자는 순행하고 홀수년에 태어난 여자는 순행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홀수년에 태어난 남자는 역행하고 짝수년에 태어난 여자는 역행하겠지요. 순행하는 것이 역행하는 것보다 좀 사는데 수월합니다. 인생을 보면은. 그러나 자기의 사주가 순행해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이므로 남자는 양사주가 좋고 여자는 음사주가 좋다는 것에 이 책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뭐 저는 조금 동의를 하는데 이 책은 동의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책은 그 사람마다 좀 학자들마다 다른 부분들이죠. 대운세수 정리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 그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상기와 같이 대운이 구성되는데 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월주가 중요합니다. 무진 다음은 기사이고 다음은 경호이니 순행하여 통상 7행까지나 현재는 수명이 늘어나 8행까지도 사용을 한다. 남자는 음사주, 여자는 양사주인데 뭐 이런 건 넘어가고, 뭐 대운세수도 정리도 만세를 보면 되니까 일장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사주 정석의 제2장 오행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